먼저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인천에 갔죠. 거기에서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여서 250명으로 하겠다. 뜬금없이 이런 공약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자 250명으로 줄이겠다. 묻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줄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줄여야 되는지, 줄이면 어떤 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국 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 그리고 줄이면 어떤 게 달라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지요. 그래야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아이고 저 정치 국회의원 저것들 아이고 막 이런 것 국민들 혐오 정서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일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국민들이 아이고 정치 보기 싫어,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줄인다고 한다면 허경영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의견들이 많아요. 자, 우리 패널들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런 공약을 내놨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이 250명 줄이겠다라고 내놓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뭔가 이제 정치 개혁을 이뤄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안 나왔던 바가 아니죠.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론은 아직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놨던 안들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 후보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고형 이상 재판 확정 판결 받았을 때는 뭐 재판 과정 동안에 세비 반납한다. 이런 얘기를 다 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 혐오 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정서를 자극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귀책 사유 있는 김태우 후보 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날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런 얘기를 막 턱턱 내놓는 것도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고요. 금고형 이 부분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다 살펴봐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특히 250명 이거는요. 국민들이 아우 싸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을 다 없애버려라고 하는 그런 정서에 기반한 것인데, 실제로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게 맞죠. 200명으로 100명으로 줄어들수록 특권은 커지거든요. 숫자가 650조라고 하는 국가 예산을 의원들 300명이 나눠서 지금 그걸 심사한다고 했을 때 숫자가 줄어들면은 특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에 지금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치 개혁이랍시고 내놓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에 쭉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특별할 것도 없는 한동훈식 저런 개혁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좀 더 특별한 걸 내놓으려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말고 뻔한 얘기 말고 뭔가 다른 얘기를 내놔야 된다는 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을 비껴가지 말아야죠.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해야 진정한 개혁인데 그 본질은 다 비껴가면서 뻔히 나왔던 이야기들로 지금 그거를 본질을 덮고 가려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확 와닿은 단어는 랍시고였습니다. 개혁이 아니 랍시고. 네.
김철근 총장님, 지금 네. 사실 OECD 가입 국가 평균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았을 때 뭔가 속셈이 있어 보이는데 뭘로 보십니까? 미국은 우리보다는 이제 인구당 보면 하원 의원은 75만 명당 1명 정도 되고요. 상원은 이제 각 주별로 2명에서 100명이죠. 미국은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의원 수가 훨씬 적은 거고요. 유럽은 주로 이제 10만 선량이라고 그래서 10만 명당 1명이 그 대표 의원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정도 되면 대략 500만,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10만 선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00명의 의원이 적정하냐 여부는 별개로 하고요. 별개로 하고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좀 황당한 공약이다 이렇게 대체로 얘기하는 게 허경영 공약 아닙니까? 허경영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이른바 그 정치 혐오, 그러니까 실제 국회가 의원들은 많은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국민적 비판에 좀 기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앵커께서 처음 얘기할 때요. 앵커 그 멘트를 처음 하실 때 모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약간 그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중에 네. 3분의 2, 그러니까 이른바 100석이 안 되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개헌 저지선이 안 되고요. 예. 탄핵 저지선이 안 되는 거고요. 거부권을 거부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부권은 재석이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100석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를 들면 250석이면 3분의 2가 84석입니다. 예. 그러면 16석이 줄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례가 좀 줄 수도 있고 그럼 지역구 조정을 좀 한다고 했을 때 101석을 만드는 것보다 84석 만드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면 250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제 김기현 대표도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자 했거든요. 선거법 개정할 때. 그때 270석이 10%. 그리고 실제로 IMF 때 국회의원 의석수를 10% 줄였습니다.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해서 270석으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뭔가 말이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50석을 왜 줄이는데 50석 줄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의도로 본다면 정치 혐오에 기대는 거, 그 다음에 한참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건데,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답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고 결국은 총선 이후에 내임덕 얘기 자꾸 나오고 국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모수를 줄여서라도 3분의 1은 넘겨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빌공짜 공약일 수밖에 없는 게 4년 뒤에 하자면서요. 네? 이번 국회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4년 뒤에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냥 던지는 얘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했던 발언을 듣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때 미적분 푼다고 바로 카이스트 가가지고 뭐 박사 따면 성공한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과정이 단순히 학업만 배우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얘기하고 자기 인격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죠. 그런 과정 없이 검사하다가 곧바로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갑자기 여당 대표가 돼버리니까 언제 정치 공부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뭔가 숙고해 봤겠습니까? 그러면 배우려고 해야죠.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정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좀 의회 민주주의가 뭔지 정치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이해와 성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던지니까요. 오늘 댓글도 정초롱님
그러면 검찰 인원 10분의 1로 줄이고 특활비부터 없애자. 범도랜 범순 영상 채널님. 국힘당 당선되면 50명 뽑아서 줄여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꿈꾸는 꿈님. 대통령 임기부터 줄여라. 운이아빠님. 윤석열 임기도 줄이고 검사 수도 줄이고 영남 국회의원 수 줄이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먹힐 거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슈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물으면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줄이고 왜요? 그렇다면 국회까지 없애죠. 그런데 우리 짚어주신 대로 OECD 제가 지금도 찾아봤더니 국회의원 한 명이 OECD 평균이 이 국민들 숫자로 치환을 하면 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 수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KBS에서 500명의 시민에게 이 정치 민주주의를 수기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이슈를 대단히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요. 이 의석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숫자를 줄여버리는데 권한은 그대로 이어서 권한이 훨씬 커져버린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60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한 2조 정도를 한 의원이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면 예산 심의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게 한 2.4조 정도로 늡니다. 이 정도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박찬종 전 의원이 98년도에 국회 의석수 줄이겠다라고 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걸 기치로 내걸었던 적이 있죠. 가장 상징적인 건 허경영 씨였고요. 100석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반정치에 기댄 거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민주당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모든 정책을 국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민주당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사후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이 세비를 뱉어내는 부분, 민주당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 오로지 정책 방향성이 민주당을 향해 있으면 이게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신진규 위원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악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헌법에 대한 이건 뭘 이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덤빈 꼴이라서 정말 평가할 가치가 없는 주장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정치의 본질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 사망 상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검찰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정치를 없애놓고서는 이제는 정치 불신을 갖다가 정치를 더 없애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뭐 줄이자, 없애자, 저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나 정치 정파들은 경계해야 된다.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반정치적인 세력들이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요. 문제가 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더 잘하겠다. 어떻게 해서 바꾸겠다. 이런 말을 해야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아니 없애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비견한 예를 설명드리면 과거에 해경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을 폐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서해바다에서 중국 어선들 잡지도 못해 이러다 보니까 또 해경 부활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라는 사람들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수를 줄이자. 그럼 반대로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수를 줄이면요. 질이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정당을 어떻게 바꿔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소신 있는 일꾼들을 갖다 넣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공천 딱 틀어주고 있으면서 수를 줄여가지고 자기 말 듣는 사람만 더 넣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겠다. 오히려 더 정당이나 국회를 검찰이나 이 관료들이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정치에서 국민을 배제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회가 국민의 구성을 닮은 국회가 돼야 이제 비례성이 충족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 줄여가지고요. 국회가 더 나빠질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방금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악하다라는 게 딱 와닿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요 한동훈 위원장이 막 여러 가지 지금 내놓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맞아 막 이럴 것 같은데요.
항상 본질을 비껴갑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편중만 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 선언하는 사람만 공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죠.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까운 거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국회의원 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라. 이거는 뭐를 연상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국회의원 체포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옳지요.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비껴가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만 이야기하는 것. 이거 옳지 않지요. 사악하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요. 꼼수는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고 정의 앞에 진리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또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왔을 때 저거 뭐지 무슨 카드지 김건희 지키기 아닌가? 김건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왔던 그 조사 자료까지도 문재인 정부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사실과 다른 거였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네,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차익 봤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법 입장 제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때요?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니냐.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분이 요새 많이 바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도에 분명히 이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한 게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날짜를 박았거든요. 2022년 12월 30일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입니까? 그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문건입니다. 아, 그런가요?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고요.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본인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 때 수사할 때 본인이 검사일 때 달리 했는가?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해도 되는가? 라고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흥희 변호사님, 저걸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얘기했는데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불리하면 일부러도 몰랐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뭘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고 하는 상당히 반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듣기에는 우리가 분노 감정이 있으니까 달콤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게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달콤한 말 하는데 그거 먹으면은 독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기꾼으로 우리가 처벌을 하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심지어 어떤 의원은 공천 달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수돗물까지 떠마시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런 분들 없애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더 늘려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기 위해서 정당부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당부터 입구를 더 여셔야 됩니다. 더 여시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을 위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역할이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리고 또 국회의원들 때려서 결국에는 분노 감정 일으켜가지고 또 국회의원 줄이겠다. 이걸로 정치적 이익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걸 사악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거 모를 정도의 지능이면요 정치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의도가 사악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본인의 주장들을 보면은 제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이건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엊그제 어떤 기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두 38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행사를 했는데 윤석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럴까 패널들께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석열 얘기를 하면은 김건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 내가 왜 됐는지 이게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금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김건희라는 세 글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란 말도 못하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을 기자들 앞에 한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었냐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그 의견서에 담긴 내용 검찰이 낸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에 활용된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매도를 냈다라는 사실도 재판장에서 현출을 했죠.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공정입니다. 이건 원칙과 상식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면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탈탈 털었다면서요. 정확하게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부의 검찰인데 탈탈 털은 결과가 뭡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결론도 안 내는 거예요. 불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치 보면서 못 냅니다. 아마 불기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주들도 기소했었으니까요. 물론 일부 전주는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1, 2차 걸쳐서 이뤄졌던 주가 조작에서 이 다른 전주들과 다른 점 1, 2차에 다 걸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김건희 여사가요. 그러면 조사 받아야죠. 이게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면 대한민국 다른 국민 이름을 넣으면요. 진작에 소환 조사 됐습니다. 소환에 불응하잖아요. 영장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장관 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에는 정의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만입니다. 어떻게 형수고 누님인데 처벌을. 그러니까 거의 가져오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권 때 검사 의견서 아닌가? 그럼 왜 그때 기소 안 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검사의 의견서 아닙니까? 그래 왜 기소 안 하죠? 라고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하는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텐데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레몬님이요.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 기대어 정치하겠다는 건 역시 깐죽 대마왕 한동훈답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슈슈님 모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지금 내놓는 정책은 모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한동훈 얼굴로 치른들 총선 이후 대통령은 계속 윤석열인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댓글 보내주셨고요. 소병률님 예,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주 날카로운 문장 하나 보내주셨어요. 술을 줄이지 말고 술을 좀 줄이세요. 수 대신 술. 아, 보스 형님 TV도요. 키높이 구두부터 줄이세요. 요즘에 뭐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닌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김현수님, 장윤미 변호사님 목도리가 너무 예뻐요. 목도리 보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오맨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병원 3인실인데 구독 2명 가입 완료. 6인실로 바꿔야 할지 고민 중.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총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 아닙니까? 국민과의 약속.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대해서 공부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내놓는 건데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이걸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